그 지난 선거를 끝내고 나서 2년 동안 대한민국을 걸으면서 난 이미 결심을 했어요. 정치는 안 한다.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지만은 나 같은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치하고는 안 어울려.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해도 계속적으로 그 나에 대해서 정치 진로를 묵도록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, 내가 할 일은 정치를 떠나서라도 고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. 그래서 내가 고향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소망도 있고, 내 역량이 뭐 미치는 대로 내가 그 역할을 할 거고, 그 역할의 첫 단추가 컬처 센터를 고향에 이렇게 만들어서, 그건 뭐 내 것도 아니고 돈은 내가 냈을지 몰라도 그건 뭐 고향 거고 보온 사람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않겠다. 그러니까 뭐 차기 군수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다고. 그건 뭐 이미 내가 지난 2년 동안 걸으면서 내가 군수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고향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, 하늘이 주신 역할은 내가 보온 분들을 더 화합하게 만들어 갖고,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보온을 한번 어떤 일이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 뭐.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 나이도 있지만은 정치에 나선다는 거는 기용이하고도 있지만 누구하고 결국은 상대가 되고 가면 적이 되고 서로 마음이 편치 못해요. 그래서 내 역할은 모든 보온 사람을 끌어안는 역할을 하려고 해요. 내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다 끌어안고, 그래갖고 내가 끌어안고 가겠다. 그런 바탕에서 저 문화센터의 공간이 보온의 화합과 단결의 그런 장소가 되고,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내가 소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현실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, 사실 고향에 남은 소명이야. 그러니까 그 우리 언론기관 쪽에서도 뭐 정치 쪽에 나를 절대로다가 연루시키거나 언급한 일은 없으면 좋겠어. 분명히, 아주 분명히 말하지만 정치는 나는 안 해요.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재단을 만들었는데, 만들어도 뭐 설립은 내가 했지만은 운영은 우리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가 하는 거고, 그 미션이나 뭐 비전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, 저 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읽어서 그 책 속에 있는 좋은 기운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고, 또 그런 선한 영향력이 이 사회에 더 좋은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, 거기에 일조를 하는 거, 도와주는 거, 그게 재단의 역할이야. 그래서 저 건물에 1층이 어차피 뭐 사랑방 같은 카페가 들어올 거고, 거기서 나오는 뭐 이익금이나 이런 거는 다 재단으로 들어오는 거고, 처음에는 보온에 계시는 분들한테 저 운영을 맡기려고 그랬는데, 개인한테 맡기면 그것도 뭐 또 말이 많고 그래서 아예 그냥 몇몇 분들이 조합식으로 하라 했더니 그걸 또 어려워하고 그래서 전문 업체한테 위탁 운영을 시키고, 그리고 남는 이만큼은 다 재단으로 들어와서 운영할 거고, 그 다음에 3층은 보온군에 필요한 기관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거고, 4층은 그 재단과 또 필요한 또 기관에서 사용하도록, 5층은 이제 오롯이 재단의 그 랜드마크니까 거기는 멀티플하게 강의도 하고 음악 공연도 하고 갤러리 전시도 하고, 또 시간이 있을 때는 이 라이브러리 앞에서
그냥 책이 아니라 이북을 통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래요.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남광호 상임이사가 잘 진행을 할 거야. 진행을 할 거고.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할 거고. 그 다음에 앞으로 보온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냐. 난 개인적으로 보온이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인구가 주는 문제거든. 또 있는 사람들도 노령화가 돼 있고. 야,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. 그거를 나는 그 맹자님 말씀에서 내가 따온다면은 근자열하고 원자래 해야 돼. 여기 사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해야지 먼저 있는 사람이 소문 듣고 오는 거야.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서 권유해서 와도 환경이 아니면 인심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건 누가 있겠어. 그러니까 다 뿔뿔이 가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비근한 예로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상주하고 머무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냐고. 뭐 잘 아시잖아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꼭 필요해요. 지금 뭐 우리 보온 국민의 수건인 철도 문제도 꼭 필요하지. 그러나 나는 이제 그런 거보다도 그 전부터 내가 꿈꿔왔던 게 3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아주 괜찮은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. 그 공원에서 사람들이 휴식하고 담소하고 산책하고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끔 만들어야 되겠다. 그 호수공원을 만드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. 그래서 나는 호수공원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야.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괜찮은 공원을 포천천부를 끌어다녀서 아주 좋은 나무도 심고 연꽃도 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해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. 그거는 내가 볼 때 보온 국민들만 힘을 합치고 가면은 충분히 가능한. 당장이라도 우리가 계획 세워갖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고. 2번째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게 의료 문제인데 우리 고향이 너무 의료 수준이, 의료 서비스가 너무 이게 척박하고 어려워요. 그래서 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충북대병원을 유치한다든지 아니 뭐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면 좋지. 그러나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. 난 다행히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우리 현직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뭐 병원 공약도 했으니까 난 그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보온을 위해서 해주기 바라는 거고 또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보온에 이 노령화된 우리 고향 분들을 위해서라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봐요. 이 부분은 좀 불행하게도 보온 사람의 힘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은 그 해마다 늘어난 적자를 메꿀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병원을 끌어다니는 문제를 유치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TF를 만들어서 군청, 민간, 그리고 제3의 연구 용역기관 3자가 정기적으로 회동하면서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보온같이 이렇게 어려운데 의료기관을 좀 잘 뒀으면 좋겠고 참고로 말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그 암치료의 가장 그 최신 기술이 중입자 치료센터인데 그것이 신촌 연세대 병원에 있어요. 근데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신청해도 뭐 5개월, 6개월 걸리고
한 번 할 때마다 5천만 원 정도 가까이 돈이 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워낙 파급 효과가 크니까 세종에도 좀 들어서고 있고 부산도 들어서고 있어요. 난 그런 것도 뭐 군수가 됐든 아니면 그 위에 국회의원이 됐든 선출받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끌어당기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선출받은 사람이 다음에 한 번 더 할 생각만 하고 돌아다니면은 그런 일을 못 하는 거예요. 아니, 국회의원을 한 번 하든 군수를 한 번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? 자기가 뭘 해놓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. 근데 우리는 늘 지금까지 더 한 번 해먹겠다는 사람을 찍어주는 거야. 그러니까 보훈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.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좀 의식을 바꿔야 돼요. 그래서 한 번 하고 나가더라도 병원 유치하는 사람, 공원 만들어주는 사람, 이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난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고향 분들한테 얘기해서 고향 분들한테 군수 한 번 더 하겠다고 대드는 사람,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대드는 사람보다는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. 이런 얘기를 내가 계속 해서라도 고향 분들의 의식을 좀 바꿔서 우리가 선거로서 우리가 한번 혁명을 일으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아주 좀 약간 예민한 문제지만은 보훈이 지금 공업용수가 해결이 안 돼서 사실은 큰 공단 유치를 할 수가 없어요. 하나에서 태양광 그 부분을 진천을 끌고 갈 때도 내가 왜 보훈에다가 하나 공장을 해놓고 보훈에 왜 이런 태양광 같은 걸 왜 안 해주냐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니 물이 있어야 하죠. 그럼 물이 있어야 하죠 소리에 그 담겨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처참한 힘든지 생각해야 돼요. 지금까지 우리가 지자체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몇 년이 됐나? 따지면 95년. 30년 가까이 됐어요. 30년대 어느 군수 하나도 이 공업용수 해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. 그러니까 어디 큰 공장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. 아니 공업용수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건지 운동장 짓는 게 중요한 건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. 아니 운동장 져갖고 그 유지관리비를 누가 내라고 우리 자식들한테 그걸 떠넘긴 사람이 어딨냐고. 공업용수를 끌고 와야지. 물이 있어야 제대로 된 우리가 공업용 여러 가지 단지를 할 수 있고 지금 뭐 SK 같은 경우도 SK가 지금 메모리 부분이 삼성전자를 지금 앞서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청주에다가 7조 정도 들여서 또 증설을 해요. 그럼 SK에 딸려있는 협력업체 단지라도 우리가 보훈을 끌고 오면은 보훈의 위상이 달라진다고. 그러니까 그런 좀 장기적이고 비전이 있는 계획을 추진하려면 제 첫 번째가 땅은 있으니까 보훈에 공업용수를 만들어야 된다. 그리고 아울러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원 만들고 병원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교육 특구를 만들어야 돼요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보훈이 살 길은 교육 특구예요. 학교를 합쳐야 돼요. 국민학교 합치고 중학교 합쳐서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특구를 만들어야 돼요. 그거 충분히 가능해요. 우리 보훈분들 합치면 돼요. 내 동네에 학교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동네 자체가 없어지는데 무슨 동네 학교 없어지는 걸 반대하냐고.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. 언젠간 다 없어지는데 다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공교육 시설 기관을 만들어줘야 돼요. 최고의 초등학교, 최고의 중학교, 고등학교. 거기서 식사까지 다 해결되고 그리고 좋은 차로다가 애들 등하교 시키고 필요하면 기숙사 만들어주고 거기서 AI 교육 철저히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보훈이 달라집니다. 이걸 남들이 할 때 따라가면은 예산 지원이 없어요. 특구를 만들면은
특별 예산을 배정돼 갖고 몇백억 몇천억이 내놓을 수 있어. 그 돈 갖고 어마어마하게 시설을 잘 되면 돼요. 그러면은 자, 교육시설이, 공교육시설이 보온이 제일 잘 돼 있고 병원도 들어와 있고 공원도 좋은 게 있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말을 안 하더라도 공업용수까지 확보해서 공장 유치하고 그렇게 하면 대기업에 가서 사장하면 대기업 책임자들이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. 아무리 보온해 놓고 싶어도 못 넣는 게 이유가 있다. 뭐냐? 사람들이 안 갈락한다. 직원들이 안 갈락한다. 왜? 아니 보온 가봐야 학교도 시원찮지, 병원도 없지, 뭐 놀만한 시설도 없지. 그건 누가 갑니까? 안 갑니다. 그러니까 공업용수 확보하고 대기업을 유치하고 우량 기업을 유치하려면은 아까 말했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춰야 되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교육을 잘 통합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부탁을 해서 우리 보훈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해갖고 국민학교 하나, 중학교 하나, 고등학교 하나를 할 테니 여기에 시범적으로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주세요. 충분히 가능합니다. 대한민국 정부가 제일 골아픈 게 뭐냐? 선생님보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운영하는 거예요. 한 학생 앞에 1억이 넘어가요. 정부 예산이 얼마나 낭비입니까? 이렇게 나가야 돼요. 나가고 학교 있던 시설은 주민들의 다른 시설을 바꾸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양질의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. 보온이 공교육이 잘 돼 있어 갖고 오는 학부모는 최고의 부모들이 오는 거예요. 여유도 있고 의식도 있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. 그런 사람들이 와야 보온이 사는 거지 보온에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. 전 그 역할을 꼭 할 거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같이 보조를 맞출 사람들을 같이 내가 힘을 합칠 거고 또 그런 힘이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군수든 국회의원이든 우리의 그 동조하게 만들어서 보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만한 동네를 만들어야 돼요. 이렇게 나가면 보온은 희망이 없어요. 보온은 가라앉는 배입니다.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예요. 이걸 살 수 있는 길은 새로운 항암제를 만들고 새로운 식이요법으로 처방하는 수밖에 길이 없어요. 그럼 그대로 죽을 거냐? 그대로 침몰할 거냐?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찾을 거냐? 이거를 우리가 좀 고민 좀 해야 돼요.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뜻을 합쳐야 됩니다. 이 뜻을 합치는데 무슨 이 당 저 당이 필요하고 무슨 선거가 필요해요. 그 힘을 합치면은 어떤 군수도 어떤 국회의원도 따라 날 수가 없어요. 안 하면 안 뽑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 왜 뽑습니까? 아니 자기의 일신 안위를 위해서 일신 영달을 위해서 군수 한 번 더 해먹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고 우리 보훈 사람들이 무슨 바보입니까? 그 사람들의 우리가 무슨 그건 아니에요.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. 깨어나야지 보훈이 깨어나야지 보훈이 바뀌어요. 의식이 깨어나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정치는 안 하더라도 이 공간을 통해서 내 고향의 귀한 분들을 소중한 분들을 내 귀한 후배들을 다 끌어안고 보훈이 살 길을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압력기관이 되고 가장 무서운 것이 표니까 표를 결집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찍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이렇게 해야지 보훈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내 소원이고 내가 마지막 남은 소명이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으로 내 얘기를 마치고 혹시나 생각들이 있으면 얘기를 할게. 좀 잘 좀 내 진심을 얘기해 줘. 뭘 박수다. 혹시 송국장부터 그래도 이제 출마를 안 하신다고 공공연하게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내심 기대를 걸고 있을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예,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
처음에 이제 출마를 하셨을 때 갖고 계셨던 그런 마음, 그 다음에 그 다시 모든 걸 내려놓고 걷기를 통해서 자기 성찰하면서 좀 막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마음을 이렇게 많이 키우셨잖아요.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고향에서 활동하시면서 고향 주민들이랑 만났을 때 어떤 그런 간극이나 그다음에 기대해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를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느껴지셨나 좀 궁금합니다. 여러 단체도 가입해서 활동하시고 그랬잖아요. 네. 그것도 다 고향을 발전시키자는 의미지 뭐 선거를 염두에 둔 거는 잘. 아버님도 그 보바리 가봤지만 난 그런 거 없어요. 없고 사실은 내가 군수 선거에 나온 것도 군수를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고향에 한번 내가 해서 고향을 발전시켜야지 이 마음으로 나왔던 거고 다행히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은 그 기회가 무산됐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더 많이 배웠고 정치는 내 생기가 안 맞는다. 그리고 2년 동안 걸으면서 내가 느낀 거는 이런 거예요. 내가 군수를 해서 고향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쪽에서 고향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. 그리고 내 나이가 이제 그런 거 할 나이도 아니고 이제 좋은 후배님들을 내가 도와서 고향에 아까 말한 대로 고향에 희망을 주는 희망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겠다. 이게 내 꿈이고 소망이고 또 그렇게 할 거고.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내가 많이 부족한데도 나에 대해서 그 뭐 여러 가지 정치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은 그 목적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. 김상문이가 되면은 보온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 아니겠어요. 근데 내가 군수를 안 해도 보온을 한번 바꾸도록 노력해보고 그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은 재산컬처센터를 통해서 고향의 모든 분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끌어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난 지난 선거 때도 나를 안 도와준 사람도 내가 한 번도 내가 욕한 적이 없어요. 말한 적이 없습니다. 그건 뭐 잘 아실 거야. 난 다 끌어안지 내가 어느 한 사람 본 사람인데 내가 무시하거나 욕한 적이 없어요. 그건 뭐 잘 아실 거니까